히샬리송. 히샬리송의 매각설이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사진은 왜 또 저런 거를? 어? 사진은 왜 또 저런 거를? 그거잖아.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네, 히샬리송 매각설. Saudi Arabian clubs are keen on signing Hichalisong from Tottenham Hotspur in the summer. The North London club are gearing up for the important transfer window where they could make a lot of changes of their squad. While Spurs will look to reinforce their squad by signing top quality players, there could be a few major departures as well.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히샬리송을 여름 이적 시장 때 데려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노스 런던 클럽 같은 경우 북런던 팀은 이번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되게 많은 변화가 본인들의 스쿼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탑 퀄리티 플레이어들을 데려오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내보내지는 게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언론 플레이 시작됐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스퍼스가 언제부터 그 탑 퀄리티 플레이어를 데려왔다고? 탑 퀄리티 플레이어가 여기 왜 와?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에이. 그 중에 하나가 히샬리숑이라고 해요. 네, 히샬리숑이 사실 이번 시즌 뭔가 부상도 있었고, 그렇죠. 심적인 부상도 있었고, 골반도 아팠고 이러면서 경기를 많이 못 뛰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28경기를 나와서 11골 4어시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진 않은 시즌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빅4나 빅6에 들어갈 팀의 공격수 치고는 좀 빈약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 히샬리송 2022년, 2023년 시즌 27경기 뛰어서 한 골 넣었어요. 한 골. 작년에 얼마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올해에는 벌써 두 자릿수 이미 했고 15개 했네요. 공격 포인트. 대단한 업적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히샬리숑이 떠나야 된다. 히샬리숑이 근데 떠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 중 하나는, 얘를 되게 비싸게 데려왔잖아. 900억인가에 데려왔단 말이야. 네. 근데 사우디가 그 900억을 내겠다라는 느낌이야. 이제. 그러면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 900억을 그 낸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900억을 다시 돌려받아서 1000억짜리 공격수로 사면 되잖아요. 그래요? 예, 이적 시장에 나와가지고 언제 오냐며. 아이반 토니 같은 애들이 여기 왜 오냐며. 아니 1000억을 지르면 올만하죠. 1000억을 지르면. 선을 왜 오냐며. 잼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달라져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을 지르면 올 수 있죠. 근데 1000억을 안 지르잖아요, 레비가. 선수 하나에 1000억을 잘 안 지르잖아요. 뭘 안 질러. 존슨도 1000억이었고 히샬리숑 900억이었고. 아니 제가 알기로 1000억은 안 되고 다 8,900억 선이었어요. 그게 1000억이지. 이 100억이 여러분 100억이 여러분 100억이 우스운 돈이 아니에요. 레비 같은 사람이 은돈벨레도 거의 1000억이 될 것 같고. 운던벨레도 1000억 안 될걸요. 8,900억에 데려왔을걸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선수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00억 차이 나는데 제가 봐서 시원하게 1000억을 좀 지르면 오지 않을까. 거기서 뭐 좀 더 얹어가지고 1100억, 1200억까지 얹을 수 있으면은 나는 아이반 토니 한번 비드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히샬리숑이 떠나는 걸 극구히 반대하는 바야. 왜요? 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들어간 거란 말이야. 네. 재건축을 들어가. 막 이렇게 막 팀 바꾸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재건축 들어가는데, 재건축을 할 때도 이렇게 유물이나 네. 막 되게 중요한 것들은 안 건드리면서 원래 재건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 기존의 토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광화문을 재건축한다. 네. 뭐가 훼손이 됐대. 광화문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요즘 빌딩처럼 재건축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느낌은 그대로 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히샬리숑이 이번 시즌에도 안 터졌으면 그냥 얘를 그 가격이면 보내는 게 맞지. 근데 히샬리숑이 이만큼 터져줬어. 근데 정상적인 컨디션도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온다고 한들 얘만큼 해줄까? 아이반 토니 같은 애들 오면 해줄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 히샬리숑이 에버튼에서 개 잘했는데 네. 여기 와가지고 첫 시즌 개 말았잖아. 그렇죠. 근데 과연 히샬리숑이 하는 만큼 해줄 수 있을까? 봤을 때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리고 히샬리숑을 900억에 보냈다고 쳐. 그럼 일단 토트넘 구단주가 한 700억 먹어. 네. 그리고 이적 시장에 200억 내줄 거야. 요즘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200억 갖고 누굴 사와요? 요즘에 서영민이 10년 전에 이적할 때 40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리그 10골 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탑 퀄리티의 플레이어를 사인할 거다. 아니 이거 뭐 왔다 갔다 해요. 맨날. 아니 저기 탑 퀄리티.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회견 쓴 거고. 근데 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적 얘기할 때는 여긴 안 데려온다. 아니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1000억 이상을 지르면은 올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기고, 심지어 이제 기자가 얘기했을 때는 이번 시즌만큼은 여름에 탑 퀄리티의 플레이어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토트넘의 기준의 탑 퀄리티 플레이어가 누굽니까? 써니.
그쵸. 예. 근데 소니가 여기 올 때 탑 퀄리티 플레이어서 왔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죠. 예. 해리케인은요? 아니었죠. 모드리치는요? 아니었죠. 가레스 베일은요? 아니었죠. 아니죠. 네. 유망주 데려온다는 탑 거잖아요. 퀄리티가 될 선수를 데려와서 탑 퀄리티가 되면 내보내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럼 여기는 탑 퀄리티의 플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구단인가 보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 어쨌든 히샬리송. 저는 히첼리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레비가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히첼이 어차피 계약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지 멋대로지 뭐. 아, 근데 뭐 포스텍이 제가 봐서 히샤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골반 부상도 있었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저렇게까지 많은 경기를 뛰게 했다는 것 자체가 히샬에 대해서 약간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히샬리송 꽤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흥민 믿었듯이 토트넘도 포스터케글로한테 이제 시간을 준다. 이 여론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뭐 경질 얘기가 나오고 뭐 포스텍 잘라야 되고 전술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냥 포스텍으로 간다. 그럼 그만한 선수를 사줘야죠. 원하는. 그쵸. 근데 이제 안 사줄 게 뻔하지만 네. 포스텍으로 간다라고 하고요. 여기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히샬리송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었다. 그는 우리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더 우아한 아름다운 축구를 했다. 다음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팀을 만들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랬는데 포스텍이 갑자기 히샬 보내버리면 히샬 화 많이 나죠. 근데 히샬리송도 사회생활 잘하는 게 자기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토트넘보다 더 좋은 구단의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야. 이번 시즌 폼만 봤을 때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엄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님 제발 남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손흥민의 주장의 지지도 있었고 토트넘 보드진까지 포스테코글루를 이제 믿어주면서 감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고 다음 시즌을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난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게 요리스를 도대체 왜 보냈을까? 그냥 썼으면 되지 않을까? 1년이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진을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비카리오가 코너킥 때 쩔쩔 매는 거 보면서 요리스 도대체 왜 내보내? 이 선수 그래도 얼마나 그러니까 발밑이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비카리오라고 발밑이 좋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 경험 있는 골키퍼, 그다음에 진중하잖아요. 이 태도 자체가 뭐 옛날에 요리스 나오기 전에 훈련 영상 같은 거 토트넘 거 보잖아요. 심지어 이 팀에서 뭐 3번 골키퍼도 아니야. 벤치도 못 드는데 훈련 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스를 좀 남겨뒀으면 어땠을까? 로테이션 자원으로라도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넣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포스텍에게 시간을 줄 거고 선수들도 믿고 있고 포스텍을 통해서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 요리스 인터뷰를 제가 본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요리스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때 당시 포체티노 시절 때 같은 포감독이죠. 네. 포체티노 시절 때 자기들은 우승할 준비가 돼 있었대. 모든 선수들이. 선수들도 우승할 준비가 돼 있었고 스쿼드도 좋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2-3명만 더 팀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해주면 우승이다. 본인들은 프리미어리그가 됐든 템스가 됐든 FA컵이 됐든 뭐가 됐든 포체티노 감독이랑 우승할 분위기였고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대 선수들끼리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그때 당시에 구장 짓기 바빴다. 그 스쿼드를 지키지 못했다. 그 스쿼드를 에다가 2-3명을 더해줘서 우승 DNA를 쌓고 구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토트넘은 그때 마케팅적으로나 이런 패실리티 구단의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썼지. 재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썼지. 선수 보강에 신경을 그렇게 안 썼다. 근데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스날도 지난 몇 년 동안 구장 짓는 것 때문에 돈을 못 쓰다가 최근에 이제 그 부채를 어느 정도 갖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토트넘도 이번에 구장 지은 것 때문에 앞으로 길면은 한 5년에서 10년 돈 제대로 못 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레비가 막 빚내서 쓰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갚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막 밖에 오피스도 짓고 사업도 여러 가지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때 멤버를 돌이켜 보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가 진짜 좋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골키퍼 요리스 있죠. 중앙수비 알드웨이럴트랑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벨기에 선수 베르통원. 그다음에 왼쪽 반 나오는 거 봐라. 반더 베냐 헷갈렸어. 그다음에 왼쪽 풀백에 로스 그때는 그래도 좀 쌩쌩하게 달렸어요, 그 친구.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백업에 트리피어 있고 주전에 카일 워커. 와, 갑자기 오른쪽 풀백에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에요.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드에 빅터 와냐마. 그다음에 막 시소코 덴벨레 그다음에 시소코 있죠. 그다음에 공미의 그때 당시에 에릭슨 에릭슨이나 델레알리. 참 멤버 차이 왜 이렇게 나냐 이거. 그다음에 원톱에 해리케인, 왼쪽에 손흥민,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라멜라가 나올 때도 있었고. 에릭 라멜라 있었고 뭐 여러 루카스 모우라 나올 때도 예. 있었고. 멤버 끝내줬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두세 명만 보강을 했으면 지겨졌다. 우승이 가능했다라는 거지. 그 챔스 결승도 갔었고. 아 근데 거기서 그런 보강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사실상 티 망가졌다. 근데 그때 뭐 2위까지도 했고 챔스 결승도 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얼마 만에 챔스 역사상 결승전을 간 거였겠어요. 그리고 리그 2위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포체티노가 나가고 난 뒤에 좋은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 혈안에 좀 빠져 있어서 무디뉴나 콘테가 오면서 팀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망가진 거고 좋게 말하면은 그 스타크 감독을 데려와서 그만한 지원도 못 해주고 그냥 좋은 감독만 앉혀놓은 거예요. 좋은 감독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낼 줄 알고 근데 선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포스트골로 축구 이제 뭔가 중간에 접어들고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왜 이렇게 하나만 쓰냐라고 하는 이 포스텍 축구를 내년에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내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전술적으로? 없죠. 네버스탑인가요? 네버스탑 러닝. 저 햄스트링 다 끊어지겠다 진짜. 네버스탑 러닝. 근데 모르겠어요. 선수들을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살지 모르겠지만 네. 선수가 나는 보강이 당연히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년에 당연히 챔스 진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 이분도 이제 내년이면 마지막 해가 되나요?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 구단이랑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 보강이 안 된 채로 시즌이 들어간 거야. 그치. 옛날에 콘테도 그랬고 무리니도 그랬잖아요.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사달란 선수 끝까지 못 사줘. 그리고 들어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무리뉴는 그것도 있었어. 본인이 김민재를 사려고 영통도 하고 네. 와이스카우스로 체크 다 하고 했는데 팀에서 안 사줬잖아요. 팀에서 안 사줘. 근데 요 정도 차이로 안 사줬다. 금액이 안 맞아서 안 사줬다. 금액이 진짜 요 정도 차이였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내돈 내산하고 싶었다. 근데 그 자기는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오니까 이제 김민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지. 그때 솔직히 김민재 베이징 고안에 있는데 지르기 어려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무튼 뭐 손흥민이 적극 추천을 했었대. 옛날에 박지성 선수한테 알렉스 퍼거슨이 박주영 선수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박지용은 아스날 갔잖아. 맨유를 가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바로. 그건 그렇지. 야 퍼거슨이 한국에 대단한 선수 한 명 있다는데 10대 후반부터 미쳤다는데 선수 이름이 팍이라는데 너 알아 해서 안다. 좋은 선수도 아닌데 영입을 못했어요 그때도. 하여튼 그렇게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